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시간여행자로 탑골 지두로 유명한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암호말 에세이입니다. 지은이는 양준일 아이스크림이고요. 출판사는 모비딕북스입니다. 양준일은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은 시대가 맞지 않아서 못했고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30여 년이 흐른 뒤 시대가 원해서 소환되어 TV 프로 슈가맨에 출연하게 되고 진솔한 모습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저도 한 팬으로서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음악은 패션이며 온몸으로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 사람의 영혼을 만지며 살고 싶고 가족처럼 팬들을 챙기고 싶다는 양준일.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과 진심이 담겨있는 메이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와 아픔이 저를 짓눌렀을 때 영적이고 철학적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를 향한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곰곰 생각한 그분들의 지혜는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 속 깊이 그 지혜가 쌓여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진실인가요? 판타지인가요? 저는 둘 다 원합니다. 하나만 고르긴 너무 어려우니까요. 아마도 진실을 쫓는 제 여정은 이 딜레마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제가 찾던 진실은 곧 제가 꿈꾸던 판타지였습니다. 이 책으로 삶의 본질을 갈구했던 여정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생각들이 매우 본질적인 것과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혼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외로움. 오랜만에 돌아온 서울. 모두들 더 외로워 보였다.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온라인과 SNS로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그런데 왜 더 외로울까? 누군가 곁에 있어도 외로울 땐 진짜 외로운 것이다.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 새로운 음반을 낸다면 이 노래를 꼭 다시 부르고 싶다. 의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다들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자유로울 수 있기를,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랑 1. 사랑은 불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사랑하기 위해선 적당한 거리를 익혀야 한다. 상처를 입는 순간도 알아야 한다. 상처를 입어도 그저 옳게 왔다고 생각하자. 준비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럼 곧 다음 사랑을 만날 거다. 상처가 깊으면 다시 마음을 열기가 힘들다. 사랑은 요동치는 주가처럼 오르내린다. 잠자코 잊지 않는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한다. 사랑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도망치진 말자. 사랑 2. 사랑은 희생 위에서 가능하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산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상대도 의지하는 나를 받아준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건 이 희생을 언제까지 하지? 라는 질문이다. 언제 끝날지만 걱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순간순간을 버티자. 못 버틸 것 같으면 그 무게를 받아줄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자. 사랑 3. 더러운 부엌바다, 뜨거운 비눗물을 확 붓는다고 깨끗해지진 않는다. 조금 깨끗해지겠지만 오히려 더 엉망이 되겠지.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은 관계가 엉망이 되기 쉬운 것처럼 비눗물에 걸레를 적셔 조금씩 닦는다. 또 빨아서 닦고 또 닦고 그래야 차츰 깨끗해진다. 사랑도 그렇다. 파랑. 나를 색으로 규정한다면 파란색. 깊은 느낌이 있는 반면 밝은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 파랑. 그 속엔 어둠과 우울함이 공존한다. 쓰레기. 혼자 있을 때 나는 늘 쓰레기를 버린다. 머릿속에 남은 쓰레기도 치운다. 비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가 나를 쫓아와 괴롭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비워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취미. 세상에 없는 거 만들기. 영원한 거. 진리를 찾는 일이 나의 취미다. 이름 짓는 것도 좋아한다. 회사 이름도, 노래 가사도, 가까운 이들의 별명도 직접 짓는다. 아픔. 팬카페에 이렇게 썼다. 우리의 아픔을 서로 나누자고. 누구든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지. 없는 것은 나눌 수조차 없다. 아픔은 누구나 많이 갖고 있으니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겸손.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편견. 나를 향한 세상의 편견은 한국에서 활동할 때만 있었던 건 아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부터 편견은 내게 꽤나 익숙했다. 10살 남짓하던 시절, 단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싸움을 거는 아이들이 많았다. 나보다 키도 덩치도 큰 아이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나는 그들의 집까지 쫓아가 싸웠다. 죽을 각오로 덤볐다.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맞서지 못한다는 게 두려웠다. 비명. 좋아해서 사람 만나는 일을 사랑이라고들 하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저 그건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그 아름다움이 자기 것이 되면 더 이상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는다. 상대를 휴지처럼 쓰고 버리기를 반복한다면 사랑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걸까? 만약 어디에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서로가 쓰고 버린다면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질러야 한다는 뜻에서 왔다 갔다란 노래 속에 비명 소리를 넣었다. 두려움은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이다.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언젠가 잃을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두려움이 시작된다. 현재. 우리는 자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한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지쳐 있다면 자꾸만 미래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보지 않고 미래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현실에 충실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뿐이다. 암호유. 대화할 때 늘 상대방 겉모습 너머의 이면, 내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목적을 갖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때로 솔직하지 못해 멀어지곤 한다. 목적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의 암호를 해독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하면 된다. 일단 그 사람이 내세우는 말이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암호를 해독하는 시작점이다. 암호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게 영혼이 있듯 저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혼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이게 내가 암호를 푸는 방법이다. 관계.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달렸다.
스스로 잘하는 일을 찾는 게 살면서 가장 힘든 것 같다. 그 일을 찾고 이뤘을 때 우린 성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한 것은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Maybe. 예전엔 yes, no처럼 분명한 것이 좋고 maybe라는 말이 싫었다. 지금은 maybe가 더 좋다. 언젠가부터 확실한 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어가 maybe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주해 힘든 나날을 보내며 현실에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아마도 maybe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삶을 받아들인 것처럼 maybe라는 단어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시간여행자. 나를 시간여행자라고 불러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시간여행자다. 모두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굳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라이프 워커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시간 이를 걷듯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가 높아졌다고 변하고 싶지 않다. 인기가 떨어지면 또 변해야 하니까. 처음 가수가 되고 싶었을 때 유명해지거나 인기를 원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다. 춤이 좋고 노래하면서 표현하는 무대가 좋았다. 그런 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려고 했다. 만약 인기에 연연했다면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과거의 나는 인기나 대중이 느끼는 호감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누가 뭐래도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보고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인기와 관심도 언젠가는 사그라지겠지만 처음 가수를 꿈꿨을 때 노래나 춤을 향한 사랑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행복한 가수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 V2로 활동하던 시절 노력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강물을 헤엄치는 것이라면 물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도 물의 흐름을 타고 열심히 팔을 저으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했다. 지금의 나는 그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헤엄치고 방향을 잡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속도도 조절이 안 되는 방주에 몸을 싣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매일 연습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고 남을 탓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작은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결국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왜 단어를 사용할까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죠. 하지만 정작 무엇 하는지는 몰라요. 어쩌면 잠시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르지도 않고, 아마도 늦지도 않고, 아마도 항상 그때일지도 몰라요. 예전엔 쓰지 않던 말, 아마도 이젠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용하는 말, 그 의미를 찾고 싶어서 말이에요.